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슈퍼 매파로 불리던 존 볼턴이 전격 경질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와 꿍짝이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백악관마저도 깜짝 놀란 볼턴의 전격 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IT와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이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그렇게 썩 좋은 재료는 아닌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면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즉 IT, 자동차 쪽에서 강한 상승이 일어난다, 이러한 분석이 되겠죠. 자, 과연 환율 때문에 IT와 자동차가 올라가는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시장 상승의 대안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증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만기일도 있고요, 명절 바로 전이기도 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올 거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야, 어느덧 달리고 달려서 벌써 9월 11일에 도착을 했는데요.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9월도 절반이 훅 지나가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9월도 다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9월도 다 가고 나면 이제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가면 이제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금방 또 2020년이 또 다가오게 되고, 또 새로운 기대감들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도 뭐 연말로 갈수록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도 많고 또 기대감들도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이다, 마음에 안 든다, 화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이제는 좋은 일들만,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시장이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빠지기는 한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제법 좀 올랐습니다. 0.3%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다우지수가. 그 다음에 S&P 500은 뭐 거의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올라간 배경에는요, 무역 협상이 이제 조금 더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다음 달 무역 협상 전에 미국의 농산물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중국이 다음 달 초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뭔가 좋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즉 일본의 옥수수에 비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이런 것들은 중국의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는 거, 뭐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화웨이에 대한 그런 거래 제한, 또 한 가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 관세를 많이 때린다는 거, 이것은 사실 중국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추가 관세를 내가 얻어맞더라도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웨이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제거하고 넘어가겠다, 그거 우리가 그냥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미국이 중국의 어떤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크게 그냥 매겨버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담이 다가온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제재,
그 다음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이 들어와 보니까 중국이 버틸 수 없이 그냥 항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사실 중국은 처음에는요, 지적재산권을 일단은 자기들이 계속 활용을 하면서, 이런 관세를 통해서 미국 쪽에 돈을 조금 더 많이 지출하는 쪽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원래 요건은, 네, 관세 조금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미국의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국가가 서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의 어떤 분위기, 미국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특히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뭐냐면 농산물을 구입해주는 거죠. 아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를 지난번에 구매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 이번에 중국도 이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농산물 구매, 즉 농민들,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 괜찮다, 좋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끔 만들어주는 행동이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서 농산물을 사주는 거, 일본이 미국에서 농산물을 사주는 거,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너를 도와줄게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무역 전쟁에서 무언가 진전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 트럼프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적 재산권에서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분위기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을 유예시킨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즉 조금 더 부드러워진 분위기에서 협상을 해보자, 이런 식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술업체들 미국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그 나스닥이 조금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술주들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국 50여 개 지역, 50개 지역 검찰이요, 구글의 검색 엔진 또는 광고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독점,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독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철도, 예전에 그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철도, 석유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너무 큰 기업이 이렇게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막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큰 기업을 완전히 반을 쪼개버렸죠. 네, 반을 쪼갠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수십 개로 분리시켜버리는, 네,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반독점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또는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애플이 지금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애플 TV요. 그래서 애플이 TV 쪽에 대한 어떤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게는 정말 그 재앙과도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또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애플 TV 쪽에 좀 이런 그 부분들이 넷플릭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들끼리도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기술주에게는 지금 뭐 구글 쪽에서의 반독점법, 그 다음에 이런 넷플릭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경쟁?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움직임이 좋지 않게 나왔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본다라면 또 오히려 이제 다른 기술주들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존 볼턴이 전격적으로 경질을 당하고 해고가 됐습니다. 존 볼턴은요, 그, 초강경파, 즉, 슈퍼 매파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란과의 그런 그,
입장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란과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요, 그 미국이 이제 그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면서 계속적으로 사우디에 대해서 또 이런 그 유가에 대해서 압박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들. 그래서 이란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커져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또 이란을 못 살게 굴고 막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럽 쪽이 이란의 편은 약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그냥 조금만 잘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독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탁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란의 입장은요, 사실 우리도 석유 팔고 싶다 이거거든요. 석유를 팔고 싶은데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이란과 석유를 거래하는 것, 그것은 뭐 글로벌 국가들 너희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과 석유를 거래하는 것이 미국에게 들켰다, 미국에게 걸렸다 그러면 미국과의 거래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라. 네, 정부든 기업이든 그 어떤 놈들이든 마찬가지. 이란과 거래만 했다, 너희들의 자유지만 거래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랑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 중심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뭐 이제 트럼프도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존 볼턴하고 이제 그만 좀 풀어줘라, 또는 이제 존 볼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냥 전격적으로 경지를 하게 되면서 해고가 됐죠. 해고. 그래서 볼턴이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히니까 트럼프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그냥 뭐 전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네,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란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교두보가 만들어졌다라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볼턴의 경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한 배경에는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한 가지요. 그 다음에 존 볼턴 전격 해고가 되는 내용이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술주 쪽에 대한 조금 안전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IT, 자동차가 코스피 시장을 상승 견인할 것이다. 근데 우리 최근에 환율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이게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내려온 지 제법 된 것 같은데, 원화 약세라고 하니까 또 계속 좀 이상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원화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뉴스 제목에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IT, 자동차가 코스피 상승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제 생각에는 시장을 보고 기사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IT와 자동차가 상승했어요. IT와 자동차. 자,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데,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는 그 뒷배경에는 시총 상위권에 누가 있냐면 IT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IT와 자동차를 잘 구분해 보니까 얘네들이 수출 관련주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수출 관련주들 최근에 환율이 높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수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시장의 상승은 견인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그 IT,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요,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는 지금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긍정적인 부분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그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기대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은
하락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저점을 잡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단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 매수가 뒷받침되는 상황들. 또 국제 정세가 많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뭐를 살 것이냐. 네,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증시는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시장의 상승이다라고 바로 연결지어 생각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럼 뭘 사시겠어요?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주식 이런 거 사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업들, 애플, 아마존, 네, 구글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대형주를 산단 말이죠. 대형주. 왜? 잘 모르잖아요. 물론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대표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신간 편하고 또 펀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더라도 IR을 해먹기 아주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쪽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IT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T와 자동차 쪽에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시총 상위권의 종목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럼 그 시총 상위권에 누가 있느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럼 IT와 자동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자동차와 IT 업황이 개선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다행히도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일본의 이런 규제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디램 반도체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도 됐었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제대로 된 사이클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진행되면 경기 민감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쪽에 가능성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포인트로만 잘 생각하고 계셔도 분명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시총 상위권 종목이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환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IT와 자동차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딱 치부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서 원화 약세 요거 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물론 뭐 강달러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된다. 약달러로 간다. 뭐 그런 거. 뭐 강달러로 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환율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글쎄오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실제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본다면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달러 기조가 형성됩니다. 약달러 기조라는 것은 그냥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원화가 강세 보인다는 것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뉴스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이게 뭐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화 약세 이야기했지만 실제 원화 약세보다는 IT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연휴 앞둔 증시에서 내 주식을 사야 하느냐 팔아야 하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주식을 사서 넘어가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국내 증시가 단기적 상승을 하긴 했지만 해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시장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단기적으로 일단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주식을 사지 마라. 다 팔아버려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증권사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 증권사,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뉴스 보시면 다 나와요. 누가 했는지.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요, 이 단기적 변수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나쁜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안에 뭔가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추석 명절도 굉장히 짧은 데다가요. 그죠? 12일, 13일, 이틀밖에 안 되죠? 주말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2, 13일, 이틀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명절 동안에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20일, 미국 중앙은행에서의 그 금리 결정, 통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FOMC의 금리 결정인데, 둘 다 모두 금리 인하 쪽, 네. 경기 부양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다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또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이야기에 또 속도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수는 올라갔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휴장이다.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은 불안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빠지는,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식을 매수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주말 동안에 형성해 놨었던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폭닥거리면서 나타나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연휴 동안에 충분히 높여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보통 명절 전에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빠졌었던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또 매도가 나오지 않고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긴 안목에서의 어떤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뭐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서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되면 매수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늦었어. 네. 이미 올라간 주식을 쫓아가서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존 볼턴 전격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IT 자동차가 이번에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요. 연휴 앞둔 증시에서는 내 주식 팔까 말까, 뭐 뉴스에서는 파는 것도 좋다,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주식을 사고 넘어가는 것,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곡도 읽고 마무리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아무런 뉴스도 없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상식이다. 주가가 지금까지 상승한 이유가 알려지면 그것이 바로 강세장의 종언을 고하는 것인 경우가 매우 많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끄러울 때, 너무나 긍정적일 때, 주식을 무조건 사고 싶을 때,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상투다. 잊지 마시고요. 네. 뭔가 잘 안 보일 때, 아직도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네, 매수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지언다. 네,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네, 오늘 뭐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변동성 흡수 잘 하셔서 성공된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 많고요. 월요일부터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명절이하고 너무 들떠서 또 많이 드셔가지고, 네, 뚠뚠이 되지 마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